자, 고개 드시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수업도 이제 몇 번 안 남았네요, 여러분들. 다음 주 이제 마지막이고, 계속 이제 해설 강의를 그 시험만 보고 그냥 이렇게 가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거 문제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감을 유지하고 매주 그 전체 내용을 그 핵심 요약해서 관련한 내용을 쭉 이렇게 제가 훑어주는 내용을 이렇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오셨고, 그 다음에 세법 그 우리 9시월 과정만 사실은 잘해도 이렇게 세법은 그 우리가 백선 문제 특강 있죠. 그래서 뭐 정시간 없는 분들 요새 지금 공부 안 하셔가지고 그동안 공부 세법을 미루고다가 이제 공부를 못 하셔가지고 뭐 마지막으로 뭐 보고 이렇게 언어 하나만 딱 본다 그러면 뭘 볼까요? 막 하면서 막 물어보는 분들이 다급하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일단 뭐 지금 시간 없는 분들은 지금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쪽집게 이론 그 마무리 특강 같은 것을 원래 듣고 그 다음에 백선 문제 같은 거 특강 듣고 동영 4주 요 160문제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대충 이제 기본적으로 강의를 계속 들어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퍼펙트하게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고 중요한 내용은 계속 반복이 되고 여기서 나왔던 거 저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왔던 거 여기서 나오고 또 표현만 조금씩 달라져서 나오고 또 새로운 것들도 계속 또 혹시나 하는 것들도 집어넣고 그래서 퍼펙트하게 여러분들이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다 못 듣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만 듣자 뭐 그래가지고 제가 뭐 백선 저 요즘 같으면 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문제 백선 문제 얇은 거 뭐 좀 없냐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얇은 거. 그 저 이론 총정리 마무리 특강 있잖아요. 그 총칙계 특강 그것도 양이 많대요. 그래서 더 좀 적은 거 없냐? 그럼 할 수 없지 뭐 백선 문제 특강이라도 꼭 그 듣고 백선 문제의 중요한 그 문제 내용들 지문들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백선 문제 특강이라도 듣고 가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간에 그동안 쭉 공부를 뭐 우리가 기본 이론부터 시작해서 이론부터 시작해 쭉 이렇게 해왔던 분들은 뭐 여러분들 실전 가시면 의의 범위에서 뭐 이제 가끔씩 이제 나오는 한두 문제 뭐 이런 것들 또 지문에 또 약간 저 깊은 것들 낯선 것들 좀 들어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난히 여러분들이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안 하고서 그냥 이제 와가지고 뭐 하나 한다 자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래도 그거라도 보고 백선이라도 문제 특강이라도 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그래도 우리 어느 정도 선방해낼 수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시험은 3주차, 4주차 동영도 계속 이제 문제가 반복되는 것들도 있고 또 그다음에 새로운 문제들, 새로운 내용들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도 다루고 그런 지문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계속 함께 하시길 바라고 자 우리 동영 우리 3주차 해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먼저 우리 1번 문제입니다. 다음 부동산 관련 지방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세 중 목적세이며 부가세이다. 뉘집자식이냐 지방교육세 나오면 항상 뉘집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농어촌 특별세 나왔다. 뉘집자식이냐?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친구죠.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해서만 징수한다. 그렇습니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얘네들 보통 징수하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부동산을 보유와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그래서 부동산을 활동했다는 분류,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에서 우리 동시부과되는 세금들이 있었죠.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부과되는 세금, 취득에 부과하지 않고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만.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과되는 세금이 있었죠. 인지세,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 인지세, 취득과 양도에만. 근데 보유시에도 부과된다는 견해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지세가 취득, 보유양도 다 부과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견해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취득, 보유양도 온 동네 동네 이름은 다 참견하고 들어온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농특세, 부가치세, 지방소득세요. 자, 그랬을 때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시에만 동시 부과됩니다.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자, 지방소득세는 원래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무자이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는 원래 신고 납부합니다. 다만 특이하게도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부과 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자 재산세처럼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처럼 지방소득세도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돼 가지고 거기서 장당 세가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죠? 아이고 뭘 또 지방소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 면제 적용되는데 거기서 장당 세가 얼마?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2,000원은 징수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지방교육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자, 5번 틀렸습니다. 우리가 농특세라든가
농어촌 특별세라든가 지방교육세는 농특세나 우리가 지방교육세 같은 얘네들 부가세들이 있잖아요.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다르죠. 본세에 따라서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보통징수할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것을 본세로 해서 신고납부할 때 있잖아요. 본세에서 이미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했는데 지방교육세, 농특세 같은 부가세도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면 너무 가혹하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무신고나 과소신고가산세는 자 부과된다 안 된다?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부과된다 그랬는데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방교육세, 농특세는 자 이렇게 얘들 신고납부할 때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부가세, 본세에서 이미 부과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번, 5번이 정답입니다. 2번 문제 보시면요, 부동산 관련 세목의 법정 신고기한 및 납기에 관한 자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한번 옛날에 나온 적은 있는데 자 또 독립하게 이렇게 안 나오더라도 각 세목별로 자 신고기한 납기는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죠. 먼저 증여에 의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취득세 증여 계약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증여로 인한 취득도 60일 내 신고 납부하는데 증여로 인한 취득은 취득일이 증여 계약이잖아요. 취득세에서 증여받은 자산은 취득시 연재로 해 증여 계약일. 그러니까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맞죠, 여러분들? 예. 주택의 건축물분 납기는 7월 16일, 30일까지. 주택의 부속 토지분에 대한 납기는 9월 16일, 9월 3일.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주택분은요, 재산세 납기는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납기 똑같습니다. 그냥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해서 평가해서 하나로 과세하잖아요.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건물과 토지 통합해서 계산한 주택분 부가징수할세액의 2분의 1은 7월달, 부가징수할세액의 나머지 2분의 1은 9월달 이렇게 하는 거지 주택의 건축물은 7월달, 토지는 9월달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해당 연도 부가징수할세액의 2분의 1은 7월달 이렇게. 예?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부가징수할세액의 당연도 부가징수할세액의 징수할세액의 2분의 1은 7월달, 나머지 2분의 1은 9월달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여러분?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보시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는 법정 시효기간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다. 등록면허세는 원칙 기간 나오면 돼야 한대요? 안 되고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록면허세는 좌우지간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상속증여 포함해서요. 등록면허세는 추가 신고 납부 기간만 기간 나오죠?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등록 후 과세 충대상이 됐을 때 그 중과 대상이 된 날 사유 발생에도 며칠 내? 60일 내.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합니까? 신고 납부합니까? 신고 납부. 그래서 등록면허세도 취득세처럼 추가 신고 납부가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이 추가 신고 납부만 60일 내 신고 납부. 요거 기간 나오고 그렇지 않고서는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록면허세는 좌우지가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4번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한 부로 이거 또 나왔네. 양도소득세에서 부담부 증여 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요. 몇 개월입니까? 3개월. 다른 애들은 2개월인데 부담부 증여 시 양도소득세만 예정신고 기한이 언제라고요? 3개월이라는 거예요. 항상 주의하라고 우리 계속 봤습니다. 종부세 법정 신고 기한은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 방식을 택하는 경우 당일연도 12월 15일이라는데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자 부가징수 관할 세무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부가징수하는데 납기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종부세는 납기가 무조건 언제입니까?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재산세하고 달리 종부세는 무조건 11일부터 15일까지인데 다만 고의소 유통에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할 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역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신고납부 선택하더라도. 자 이렇게 해서 5번 말 없는 지문이고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보시면 자 납세무 성립 확정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우리가 앞선 회차에서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에서 성립 확정에 관한 것도 우리가 봤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무 성립하고 자 등록하는 때 맞죠 여러분들?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무 성립합니다. 사족 들어가면 안 되고 앞동네 맞습니다. 뒷동네 납세무자가 과세금과 세액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누가 세금 계산하냐를 떠올려야 되는데 납세무 확정이란 말은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건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건데 그럴 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어느 때 납세의무가 확정이 됩니까?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보통징수나 부가가세하는 세금은 어느 때요?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유난히 그냥 거의 나 혼자 그냥 여기 카메라 보면서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기분인데 여러분들 왜 대답을 안 하고 그래요? 지금 이제 시험 내일 모레인데 이 정도는 지금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됩니다. 자, 그래서 앞동네 뒷동네 다 맞네요. 등록면에서는 등록하는 때 납세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세의무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이 됩니다. 납세의무 확정이라는 말은 누가 세금 계산하냐를 항상 떠올리시고요. 그래서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래요? 아닙니다. 양도세는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이니까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는 어느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고. 자, 납세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액을 자 정부에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뒷동네 맞습니까? 뒷동네는 맞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어느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요. 그 다음에 앞동네 틀렸고 3번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의 납세의무 성립하고 맞습니까, 여러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물 종부세는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과세기준 6월 1일입니다. 맞고요. 뒷동네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중과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래요? 종부세는 정부가 세는 세금이니까 과세관청에서 정부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정부가 과세중과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정부부가세 원칙이고.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를 선택할 때는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원칙은 결정하는 때입니다. 뒷동네 틀렸고요. 4번 보니까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 성립하고 맞습니까, 여러분? 자, 취득하는 때 사적 들어가면 안 되고 맞습니다. 뒷동네 납세의무자 신고가 있더라도 지방세, 과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그래요? 아닙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어느 때요? 신고가 있으면 신고하는 때 확정이지. 신고가 있으면 신고하는 때고 신고 없을 때가 예외적으로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원칙 신고 납부는 예외적으로 보통징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칙은 신고하는 때입니다. 자, 신고 있더라도 결정하는 때 틀렸습니다. 뒷동네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재산세는 재산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 성립하고 그래요? 아닙니다. 재산세들하고 종부세들 같이 가죠. 자, 재산을 취득하는 때가 아니라 어느 때입니까? 과세기준일에. 과세기준일 언제입니까?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 성립합니다. 납세의무자가 과세액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까? 아닙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뭐 하는 세금이에요? 보통징수하는 세금이니까 어느 때? 결정하는 때. 보통징수하는 세금이니까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이 됩니다. 결정하는 때. 그래서 재산세는 앞동네, 뒷동네 다 틀렸습니다. 결정하는 때 확정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납세의무 성립시기 각 세목별로 확정이란 말은 항상 누가 세금 계산하냐만 하시면 됩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어느 때? 신고하는 때 원칙 확정되고 보통징수나 정부가 세는 세금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는 거. 그리고 문제에서 뭐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골라라, 뭐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를 골라라, 지방세 골라라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끝까지 문제 잘 봐가지고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 항상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어떻든 간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시면요. 다음은 세목별 부가세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자, 부가세가 뭐 이렇게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옛날에 나온 적이 있는데 뭐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이렇게 또 부가세를 우리가 한번 또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럴 때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 자, 취득세 부가세로서는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데 그때 농특세 구할 때는 표준세율을 항상 요거 몇 프로요? 2%로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10% 농특세입니다. 시험에서 만약에 진짜 지저분하게 낸다 그러면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이러면 틀려요. 표준세율을 반드시 농특세 구할 때 몇 프로로? 2%로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이 10%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암기했어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재진이 20%인데 도시역분을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이 20%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통용할 때 이런 것도 백선 문제 특강할 때 또 앞에 백선 강의에서도 이런 거 사례로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재산세는 재진이, 그래서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됩니다. 도시역분을 제외한 순수하게 재산세에. 자, 그 다음에 3번 소득세 부과되는 지방소득세. 삑! 이거 무조건 틀렸습니다.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자, 20%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왜 틀렸어요?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뭐예요? 독립세입니다. 자, 우리가 독립세고,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에 지난번에 걸쳐서 그 이론 마무리 특강 같은 거 할 때 쭉쭉 이론 마무리 특강에서 그런 거 했었는데, 여러분들. 자, 뭐 했었냐면, 우리가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공부했었고, 자, 하면서, 지방소득세는 얘 독립세예요, 부가세예요? 독립세입니다. 진짜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지.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 먹으면 뭐만 부가세예요? 지방교육세만 부가세예요. 지방교육세만. 지방세 중에서는. 예? 그러니까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를 부가세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얘는 뭐라고요? 독립세입니다. 다만 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자가 되는데, 그럴 때 소득세, 개인 지방소득세다 그러면 그 소득세법에서 계산한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약 10분의 1 세율로 이렇게 계산이 되지만, 10분의 1 세율로 계산이 되지만, 독립세라는 거, 부가세 나오면 무조건 뭐다? 틀립니다. 자,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20%인 줄 알고 맞힌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든 간에 뭐로 맞추든 답만 맞추면 되긴 했는데, 아니 여러분들,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얘는 독립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정답이고, 등록면허세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 등록면허세에게, 자, 등록면허세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20%로 지방교육세 부과돼요. 다만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소득세는 감면세액이 있으면 그 감면세액의 부가세로서 뭐가 부과돼요? 농특세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양도세는 감면받은 게 있으면 농특세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는 농특세,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20%인데 우리 어떻게 외웠습니까?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웠어요? 종농이 이렇게 외웠습니다. 종부세는 농특세가 20%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지방소득세 부가세 문제에서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독립세입니다. 이렇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를 보시면, 공인중개사인 갑이 고객에게 2020년도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세법에 대한 설명이다. 자,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이요. 압류는 제척기간이 중단하는 사유다. 네? 자, 아니죠, 여러분들. 제척기간은 중단과 정지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척기간은 중단과 정지제도가 없어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하기 때문에. 압류는 뭐라고요? 소멸시효가 중단하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멸시효가 중단하는 사유예요.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 납세 고지요. 납세 고지. 그 다음에 독촉, 납부 최고. 그 다음에 교부 청구, 압류.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세금 나라는 액션이 있을 때,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한다고 그랬습니다. 얘네들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는 처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그랬죠? 네, 시효는 처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중단이 특징이죠, 이게. 그래서 하여튼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이런 것들은 소멸시효가 중단하는 사유지. 자, 그다음에요. 제척기간은 중단과 정지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지문은 여러분 틀린 지문이 됩니다.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죠. 1번 틀렸고요. 2번 재산세와 종부세는요, 과세권자 결정에 의하여만 납세무가 확정되는 조세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틀렸습니다. 만자 들어가서. 자,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하니까 맞죠? 결정하는 때만. 근데 종부세는 자, 틀렸습니다. 얘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지만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잖아요. 아까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제3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시키는 과세기준일 6월 1일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제3분과 균등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재산세들하고 달리 얘는 언제예요?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 내 무신고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제척기간은 7년이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지금 여기서 주인공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누구예요? 지방소득세입니다. 주인공은. 자, 지방소득세요. 지방세잖아요. 지방세. 자, 우리 지방세 제척기간이요. 지방세 제척기간은 10년, 7년, 5년입니다. 사기쳤다 몇 년?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냥 지방소득세를 지금 무신고한 거니까 사기친 거, 사기 그런 말 없잖아요. 그냥 무신고한 거니까 몇 년입니까? 7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4번이 옳습니다, 여러분들. 지방세 무신고니까 지방소득세, 지방세 무신고니까 몇 년? 7년입니다. 5번입니다. 국세에 관한 불복 청구 시에 불복 청구에는 심사 청구에 대해서 심판 청구할 수 있다는데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심사 청구에 대해서 심판 청구를 구하고, 자,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조세 불복 절차에서 이거 중복해서 청구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있다 틀렸습니다.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보시면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보시면 6번 문제요.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네. 자, 6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또 보기 전에 취득세 들어가서 보기 전에 고개를 한번 드시고요.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네. 아이고. 네. 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좋습니다. 어깨도 돌리시고요. 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지금도 그렇고요. 시험 당일날 특히 그렇고 쫄지 않으셔야죠. 자, 그래서 모르는 게 나왔다. 항상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항상 시험지를 받으면 이 가운데 한 30%는 많게는 거의 40% 가까이 내가 모르는 문제들이 곳곳에 깔려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특히 뭐 평상시에 모의고사 잘 나오고 그랬던 분들도 실전 가면 내가 모르는 문제가 최소 30%는 그냥 깔려 있다. 처음부터 나올 수도 있고 몇 번 풀다가 나올 수도 있고 그냥 곳곳에 내가 모르는 문제가 깔려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르는 문제가 나오고 낯선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하지 말고 딱 봐서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패스하고 똘똘한 문제들 정신 바짝 집중해서 손잡아줄 생각하면서 빨리빨리 패스해서 잡아주고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수험생분들이 여태까지 예전부터 쭉 수많은 수험생분들 실패담 있잖아요. 실패한 수험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공부를 아예 안 해가지고 떨어진 분들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조금 한다고 조금 했는데 이제 떨어지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인터뷰에 보면 결국은요 새가슴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그냥 모르는 문제 딱 나오면 나 그냥 까매져가지고 그냥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면서 막 당황해가지고 그 한 문제 때문에 뒤에 그냥 막 계속 망치고 똘똘한 문제를 못 풀고 이렇게 됩니다. 이따가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2차 과목에서 2차 2교시가 1차 1교시가 오히려 중개사법 공법 풀 때 시간이 모자랐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2차 2교시 있죠. 공시세법 시간에 오히려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얘기들도 이따 또 해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도 또 잔소리 같지만 다시 한번 또 강조할 것이고요. 자, 6번 문제 한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여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살성재산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1번 건축물의 개수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중과기준세를 적용하지만 면적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은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축물 원시취득의 신축과 재축, 신축, 재축, 원시취득했다? 원팔 2.8%입니다. 근데 증축이나 개수로 이렇게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건축물 개수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간주취득이니까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2%를 적용합니다. 근데 건축물 개수로 면적 증가했다. 증축이나 개수로. 그러면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취득이 아닌데도 원시취득으로 과소세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몇 프로? 원팔 2.8%예요. 그리고 개수 가액이 증가한 경우와 건축물 개수 면적 증가한 경우를 꼭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제가 중과기준세율이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하고 이렇게 원시취득으로서 2.8% 세율 적용하는 것을 꼭 구별해서 알아두시고요.
2번 봅니다. 법령에 저는 골프 연습장 등 레저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자, 여러분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 시설, 골프 연습장, 레저 시설,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거죠?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대상이 되고 계속해서 봅니다. 3번 민법상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 분할로 인해서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은 중과 기준세를 적용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자, 이거는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 청구를 행사한다. 자, 부부가 혼인 후 형성한 재산은 공동소유 재산인데 내 목 내가 찾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취득으로서 자, 등기는 공짜로 해줄 수 없죠. 남편의 4명이로. 그러니까 어떤 세율?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4번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단서 잘 봐야 돼요.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제외하고 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요? 아닙니다. 이것도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도 자기 거 자기가 그냥 찾아가는 거니까 형식적 취득.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죠? 자, 그러니까 어떤 세율로 역시 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표준세율에서 옛날 취득세 중과 기준세율 취득세 2%를 빼면 옛날 취득세 비용을 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취등록세 통합된 지금 표준세율에서 2%를 빼면 여기에 등기비용만 남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등기비용만 받습니다.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X입니다. 이렇게 또 바꿀 수도 있는데 똑같아요. 얘네들 전부 다 지금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취득,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이런 것들은 다 형식적 취득에 대한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표준세율에서 역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뺀 세율을 정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몇 번입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례세율 적용되는 경우를 이렇게 비과세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또 표현도 익혀두시고요.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를 보시면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먼저요, 취득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 할부계약에 따른 이자액 상담 연체료, 공인중개사에 지급한 중개보수는 과세표준 계산 시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취득세 과세표준이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할 때 이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쭉 꿰고 있어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집중적으로 계속 앞에서 했었습니다. 그럴 때 자, 우리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액 상담이 연체료나 공인중개사가 지급한 이 중개보수는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법인이 취득할 때는 법은 받은 거니까 5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자 누구예요? 개인. 이런 개 XX. 개인이 취득할 때는 중개보수 연체 할부자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연체이자 할부료. 자, 할부이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는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이 취득할 때 법은 바른 거니까 5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는 이런 KXX 이렇게라도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함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포함된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1번은 정답이죠? 2번입니다. 건축물 개소로 인한 취득은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한다는데 건축물 증축이나 개소로 가액이 증가했거나 차량 개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거나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거나 그런 간주 취득은 뭘 과세표준합니까?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간주 취득은. 그 다음에 3번 과점주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과점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연대 납세 의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랬습니다. 과점주들은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연대 납세 의무가 있고요. 건축법 규정에 따른 대수로 인해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과세한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입니다.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개소로 인한 취득 비과세예요. 다만 제가 항상 강조한 거 작년 시험에도 정답표 나왔지만 자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공동주택 개소로 인한 취득 비과세인데 대수선은 포함해 제외? 그래서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비과세한다면 틀려 이거. 관련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간촉 등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에
공사준공 인가일을 자 취득일로 본다는데 작년에도 이거 제가 문제 이거 풀었으면 작년에도 취득세에서 정답 질문 나왔던 건데 자 이렇게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년에도 이렇게 자 요거 질문했었는데 메리칸 초고 토지를 원시 취득했다 공사준공 인가일인데요. 작년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꿨냐? 메리칸 초고지한 토지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일로 한다. X입니다. 메리칸 초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을 때는 어느 때예요? 공사준공 인가일이에요. 그 전에 만약에 사실상 사용을 하면 그날이고 어떻든 간에 공사준공 인가일이 원칙입니다. 등기일 아닙니다. 작년에 등기일로 바꿔서 정답점으로 나왔었습니다. 메리칸 초로 토지 취득했을 때 원시 취득했을 때 공사준공 인가일 눈에 익혀 두시고 이렇게 해서 1번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를 보시면요. 지방세법상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연부로 취득하는 것이요. 연부로 취득하는 것. 연부금 총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 즉 면세점 적용되는 경우 제외하고요. 연부 취득은 어느 때 취득이 필요합니까? 최종 연부금 비율이에요? 아닙니다. 연부 취득은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입니다.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독립적인 취득시로 합니다. 다른 연도와는 다른 독립적인 취득시로요. 그래서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입니다.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도 아니에요. 또 최종 연부금 지급일 아닙니다.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다. 그래서 올해 첫 해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상의 연부금액은 1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8억 지급됐다. 그럼 얼마? 8억 원. 이렇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유상승계시득으로서 계약상 장률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는 날을 취득일로 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매매 같은 유상승계시득은 원칙 계약상 장률인데 명시 안 됐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등기일로 한다. X입니다. 사실상 장률로 한다. X예요. 자, 이거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2번 맞죠? 3번 봅니다. 신탁법규정에 따라서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전인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취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요.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수탁자의 취득 비과세입니다. 믿고 맡은 것뿐이니까 형식적인 취득으로. 신탁계약 종료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위탁자의 취득 비과세입니다. 믿고 맡겠다 돌려받은 것뿐이니까. 수탁자가 시원찮아서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신수탁자의 취득도 새로운 신수탁자의 취득도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얘도 믿고 맡은 것뿐이니까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니까 형식적 취득으로. 근데 그래서 결론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 비과세인데 다만 이렇게 위탁자의 지위 이전이 있을 때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을 때 이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보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4번이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과점주는 그 법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해당 법인에 대해서 제2차납세 의무가 없다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자,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조세 총론에서 제2차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해산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해산하는 법인이 주된 납세자인데 세금을 못 내면 그럴까봐 그냥 법인 해산해 버리고 그냥 끝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산하는 법인이 주된 납세자인데 세금을 못 내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정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자, 해산하는 법인의 세금을 못 내게 되면 제2차 납세 의무자를 정해진 자가 누구냐면 해산하는 법인의 청산인이라든가 청산인 또는 자녀재산을 분배 인도받은 자를 제2차 납세 의무자로 해서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또 두 번째요. 자,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 그래서요. 비상장 법인이 주된 납세자인데 세금을 못 내면 그 비상장 법인의 무한 책임 사원이라든가 또는 특정한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과점주주라는 것은 지분율이 전체에서 몇 프로요? 50% 초과 보유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딱 50%인 주주는 과점주 아니고요. 자, 그래서 비상장 법인이 세금을 못 내잖아요. 그럼 과점주는 그 법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그 과점주는 해당 법인에 대해서 제2차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제2차 납세 의무가 있어요.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어떤 비상장법인 아니더라도 상장법인 포함해서 어떤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세금을 못 내면 또 그 법인이 제2차 납세 의무자로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또 사업 양도 양수에 있어서는 사업 양도인이 주된 납세자인데 세금을 못 내면 사업 양수인이 제2차 납세문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제2차 납세금을 지는 경우. 자, 그래서 여기 제2차 납세금, 과점주는 이렇게 제2차 납세금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5번입니다.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자, 각 지자체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 물건 소재지별 면적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가 틀렸어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눕니다. 이거 시가 표준액 비율로요. 그래서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죠. 네,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눕니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요. 네, 어떤 토지를 취득하는데 이 토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하고 경기도 성남시에 걸쳐 있는 토지를 취득한다. 그러면 취득세 납세지. 자, 지방세는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를 하는데 어느 부동산 소재의 취득세를 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소재지별로 어떻게 한다?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를 합니다. 근데 안분 계산할 때 어떻게 안분 계산하냐?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면적 비율 X입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런 거 제가 여러 번 비교해 드렸는데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한 곳이 몰빵입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납세지요. 자, 그래서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납세지. 둘 이상 지자체에 해당할 때 납세지요. 지자체에 해당할 때 납세지. 지난번에 정리해드린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납세지를 보시면 취득세는 소재지별로 안분한다는 거 여러 번 정리드렸습니다. 소재지별로 안분이다. 취득세는 소재지별로 안분한다. 한 곳이 몰빵하지 않고. 근데 어떻게 안분 계산하느냐? 자, 면적 비율이 아니라 뭐? 시가 표준액 비율로.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한 곳에 몰빵이죠.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한다.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했어요? 등록관청 소재지고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한 곳에 몰빵합니다. 서로 뒤바꿔서 내는 것도 우리가 주의하셔야죠. 이렇게 해서 자, 문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떻든 하여튼 여러분이 맨날 봤던 거였습니다. 8번은 2번이 정답이었고 자, 계속 넘어갑니다. 9번 문제를 보시면요. 9번 문제. 9번 문제는 제가 평상시 수업 시간에 맨날 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계속 했었고요. 자, 그래서 이거 뭐 이론 총종인 특강에서도 나왔었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쪽지게 백선 특강에서도 문제 백선 특강에서도 했었고요. 자, 한번 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에 대한 등록면세 산출세액으로 옳게 연결된 거 그랬습니다. 토지 지목을 밭에서 대로 변경하고요. 지목 변경 전, 지목 변경사 착공일현재 결정 공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가 이게 토지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이고 지목 변경 후에 시가표준액이 5억입니다. 자, 그러면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죠? 이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때 개인이 지목 변경하는 경우로서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다. 만약에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서 지목 변경이 든비용이 입증되면 뭘 과세표현해요? 지목 변경? 든비용을 과세표현합니다. 지목 변경의 든비용. 근데 여기서는 입증되지 않으니까 뭘 과세표현합니까? 일반적으로 뭘 과세표현해? 취득세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는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현합니다. 증가한 가액. 자, 지목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전에 시가표준액을 뺀 증가한 가액 얼마예요? 4억 원. 여기다가 자, 간주 취득의 경우는 어떤 세율 정하느냐? 간주 취득이요? 건축물 개수로 가해진가?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해진가? 지목 변경으로 가해진가? 과점주리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은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에요. 얘 몇 프로예요? 2%. 자, 4억이 2%니까 248, 800만 원 취득세예요. 근데 자, 지목 변경 등기를 할 때요. 여러분 보세요. 이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은요. 옛날 취득세는 과세했는데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등록세는 과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에는 등기 비용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목 변경 등기를 따로 해야 돼요. 그럴 때 지목 변경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건당 얼마요? 6,000원의 세율을 정합니다. 건당 6,000원이요. 자, 그래서 지금 한 건이니까 6,000원. 이렇게 해서 취득세는 자, 800만 원이고 등록면허세는 6,000원이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지목 변경의 경우.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고요.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봅니다. 10번 문제 우리가 보시면요. 10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대상이 되면 O 아니면 X입니다. 단독주택이요. 오, 저당권.
X입니다. 저당권, 뭐 지상권, 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에 걸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는 반드시 사실상 소유권 취득해야 돼요. 취득세 취득은 자, 취득이 뭐냐 물어보면 취득세 취득은 한마디로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래서 소유권 이해 권리들 대상 아니고 제품 생산용 기계장치 아닙니다. 자, 우리가 취득세 대상은 포항 영일만이 고향인 사람 스토리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서울에서 포항 영일만 내려갈 때 토지 건축물 팔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양식업권 취득해서 고기 잡고 양식업 하다가 힘들어서 안 되겠다. 강원랜드 여행 갔죠? 거기 온 사람들 강원랜드 온 사람 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 이용권, 분양 리조트사 건설하기 위해서 폐강 사들였죠? 광학권 취득해서 임목을 뭐로? 기계 장비로. 기계 장비지 기계 장치 아닙니다. 기계 장비로 상일 건설한다. 그래서 임목을요. 예, 광학권 취득해서 저 임목을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하려고 합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요. 예? 자, 광학권은 대상인데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X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이해 권리들 자, 양도세는와 달리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든 아닌 부동산 임차권이든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런 것들은 양도세 대상은 될지언정 취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대상인 것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니은, 디귿, 비읍번 얘네들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닌 것, 아닌 거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아닌 것은 니은, 디귿, 비읍번이요. 아닌 것만 고르라고 했으니까 4번 정답입니다. 문제 잘 보셔야죠. 인거 고르라고 하는지 아닌 거 고르라고 하는지.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자,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연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내용이다. 취득 시기와 과세 표준액으로 오른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평상시 수업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던 거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연부 취득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계약일이 2020년 4월 20일 연부 금액이 이게 1,200만 원인데 매년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연부기간은 6년이고요. 자금 사정으로 2020년 6월 20일에 1회분 연부금액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그러면 시가 순액은 1,000만 원이고 그러면 취득 시기는 연부 취득이니까 아까도 나왔습니다. 언제입니까? 매매 지급 때는 뭐예요? 매매 지급 때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입니다.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은 6월이지만 실제 지급된 건 6월 20일이니까 언제요? 6월 20일이고요. 또 과세 표준액도 연부 취득의 경우는 자, 매회 지급 때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액을 과세 표준하죠. 그래서 계약상 연부금액이 아니라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몇 번입니까, 여러분?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회 사실상 연부금 지급,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하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시니까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높은 세율이 정되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 주택은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이며 비영리 사업자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유상거래로 주택을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 종전처럼 1에서 1%부터 3%까지 낮은 표준세율은 어떤 경우만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조정대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몇 주택만? 1주택만.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몇 주택까지만? 2주택까지만 1에서 3%고 그 외에는 이제 조정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을 취득한다. 자, 1식 2주택 제외하지만 원칙적으로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은 몇 프로? 8%. 그렇잖아요.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부터는 몇 프로? 12%고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자 3주택이면 몇 프로? 8%. 조정상 지역 내 조정상 지역 외에 1세대 4주택은 몇 프로? 12%를 중과한다고 했습니다. 적어드렸어요 이미 제가. 그래서 요거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는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이니까요. 표준세율 1에서 3% 정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취득 가격은 6억이고요. 자, 그러면 신축을 원인한 주택의 취득. 우리가 신축이면 이게 뭐예요? 원시 취득. 자, 신축이니까 원시 취득이니까 암기 어떻게 했어요? 18. 그래서 몇 프로입니까? 2.8%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 상속으로 취득했다. 암기 어떻게 합니까? 상삼팔입니다. 상삼팔이죠. 자, 농지 상삼, 농지 2회니까 상삼팔 몇 프로입니까? 2.8%입니다. 상삼팔. 자, 농지 2회 주택이니까 상삼팔 2.8%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취득입니다. 자, 우리가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이라고 했으니까 1에서 3% 세율이 정됩니다. 취득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6억 원 이하는 몇 프로예요? 6억까지는 몇 프로?
1%입니다.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1.01에서 2.99. 즉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원래 복잡하죠. 취득 당시 가격에다가 3분의 2억 원을 곱하고 여기서 3을 빼고 그 다음에 100분의 1을 곱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7억 5천만 딱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자, 유상거래 주택을 수익했을 때 1에 3% 세율적용될 때 7억 5천이다. 그러면 몇 프로? 2%. 요걸 딱 기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6억 원이 하니까 몇 프로예요? 1%예요. 자, 1세대 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취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깊은 내용인데 올해 2020년 개정 8월달 개정 내용이죠. 최근. 자, 보세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면 12%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조정상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면 무조건 12%입니다. 근데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로부터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했다. 자, 그럴 때는 중과세율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세율 중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세율이니까 무독립 8, 1호. 무독립 8, 1호니까 몇 프로예요? 3.5%입니다. 무독립 8, 1호 3.5%.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으면 무독립 8, 2.8. 일반인이면 몇 프로? 3.5%예요. 자, 이겁니다. 원래는 자, 조정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면 몇 프로인데? 12%인데요. 네. 그 다음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1가구 1주택 및 고급택 제하고 주택 취득입니다. 이거 딱 보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했다.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다. 그냥 농지가 아니라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을 취득했다. 어린 철도 우리 집, 직금도 우리 집, 어린 철도 우리 논밭, 직금도 우리 논밭. 아, 진짜 이거 부르기가 좋은데 아버지 이거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 얘는 어떤 세율이냐? 특례세율이죠.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뺀 세율입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으니까 상산팔, 표준세율은 상산팔 2.8%고 여기서 중과 기준세율 2%를 빼니까 몇 프로예요? 0.8%. 그래서 특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하면 0.8%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높은 것은 세율 적용된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어떤 겁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3.5%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 중에서 최고 높은 것은 U10, B10, 농지 외의 것을 유상취득했을 때 4%가 최고 높고 그 다음으로 높은 게 무독립 8.15 3.5%가 비영리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았을 때 3.5%가 그 다음으로 높고 그 다음으로 높은 게 U10, 농지를 매매 교환 등으로 유상취득했을 때 3%가 그 다음으로 높습니다. 자, 표준세율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봅니다. 13번 문제 보니까요.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자,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요. 별장, 골프 연습장, 고불학장, 고급선박, 고급택은 사치성 재산에 해당한다. 자, 틀렸습니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네? 아이고, 답을 왜 이걸 내가 눌러버렸지? 아, 이거 뭐 어쩔 수 없다. 자, 이걸 왜 눌렀지? 자, 뭐 때문에 틀렸습니까, 여러분? 골프 연습장이요. 이거 계속 나왔는데 골프 연습장, 골프 회원권은 사적 재산이 아니다. 자, 뭡니까? 골프장.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적 재산입니다. 그래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치성 재산인데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치성 재산인데 이 골프장은 원시 취득할 때, 신설 증설할 때, 농약 번복져서 신설 증설할 때는 환경 오염 문제도 심각하고 자, 경제력 집중 문제 심화되니까 중과세랍니다. 근데 골프장은 다른 사치성 재산과 달리 승계 취득할 때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미 한번 버린 몸 2판 4판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골프 연습장 때문에 틀렸고요. 2번 고불학장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거 무조건 틀렸네. 우리 취득세에서 올해 30일 하면 무조건 틀리죠? 며칠입니까? 60일. 자, 그래서 고급주택이나 고급택도 똑같아요. 고급택이나 고불학장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60일에 고급택이나 고불학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사에 착공한 경우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30일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사치성 재산은요. 과세표준액의 표준세율의 사치성 재산은 자 과세표준액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한 세율을 적용해 중과세한다. 그래요? 바로 표준세율의 4배예요? 아닙니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의 몇 배예요? 4배 합한세율입니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 4배 합한세율. 중과 기준세율이 빠져서 틀렸습니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 4배 합한세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적자 중에 200km 이하 소형 제외하고 설치된 단독주택은 주택가액에 관계없이 고급되어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고급주택 요건 중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 때 다른 것들은 다 가액과 결합합니다. 주택의 취득상 시가 순액이 6억을 초과해야 돼요. 근데 가액 면적 기준 관계없이 하나만 설치만 돼 있으면 고급주택이 되는 그 단독주택 요건 중에서 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만 면적 가액 기준 관계없이 하나만 설치돼 있으면 뭐가 된다? 고급주택이 됩니다.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만. 자, 그런 거지. 엘리베이터는 설치돼 있으면서 자, 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 얼마를 초과해야 돼요? 6억 원을 초과해야 돼요. 시가 표준액 6억 원까지는 아니에요. 6억 원을 초과할 때 엘리베이터는 고급주택이 됩니다. 주택 가액에 관계없이 틀렸습니다. 자, 가액과 결합합니다. 가액 기준과 결합하지 않는 것은 에스컬레이터와 수영장만. 에스컬레이터하고 67제곱미터 이상 20평 되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만 면적 기준이라든가 면적 기준이나 가액 기준 요거 없습니다. 면적이나 가액 기준 없이 설치만 됐으면 고급주택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5번입니다.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유아시설 건축물로서 사업자 등록증 등에 의해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냐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는데, 자,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확인이 안 되니까 이건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그러면 가끔씩 휴가철에만 이용해 뭐가 된다? 별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예전에 반대석으로 옛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오피스텔로서 사업자 등록증에 의해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은 별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니까 사무용 오피스텔이고 별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반대석으로. 하여튼 5번 옳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인데요. 보니까 시간이 돼서 첫 시간 잠깐 우리 정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면에서는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부터 잠깐 쉬었다 봅니다.